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9월 2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조간 딱풀 시간에 문다혜 씨 태국 이주하는 그 일정표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해드렸죠. 그리고 태국에 있으면서 서울 양평동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을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청와대 행정관이 했다. 자,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문다혜 양평동 집 등기 숙박비 관리에 청와대 직원들이 동원됐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 서창호 씨죠.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 양평동 집을 들여다 지금 보고 있는데 양평동 집도 일종의 미스터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 별장의 미스터리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연휴 기간에. 자, 문다혜 씨가 집을 사고 나서 등기하는 과정, 그리고 공유 숙박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 관리를 청와대 직원이 해줬다. 현직일 때 이야기입니다. 현직일 때 청와대 직원이 다 뒷바라지 다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다혜가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에 7억 6천만 원의 서울 양평동의 다세대 주택을 샀는데 검찰은 문다혜 씨가 매입 계약 후 태국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절차는 당시 청와대 신모 행정관이 담당한 걸로 파악했다. 신모 행정관. 신우석이죠. 신우석.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친인척 관리를 담당을 했던, 그래서 관리를 해서 어떻게 감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발을 들었던 그 신우석입니다. 검찰 소환돼서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 또 이 공판전 정인신문까지 열렸지만 법원에 가서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그 신우석. 원래 이 태국까지 출장 가서 집도 알아봐주고 했죠. 지금 조국 혁신당의 사무부총장으로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 신우석이 부동산 등기 절차까지 다 해줬다. 그래서 검찰은 신우석이 이 대리인으로 적힌 서류도 다 확보를 했다.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대리인으로 또 이름을 적은 서류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 또 검찰은 양평동 집을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양모 전 청와대 행정요원이 문다혜 씨에게 세 차례 송금한 사실도 파악을 했다. 양 씨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청와대 특혜 채용 2억을 받은 바 있다. 양이네스죠. 양이네스. 김정숙 씨가 옷가 구두를 살 때 같이 다니면서 현금 다발로 계산을 했다. 유송아 씨와 같이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문다혜 씨에게 돈을 송금을 했는데 그것이 특활비 아니냐. 양이네스 씨가 그 총무비서관실에 있으면서 특활비를 다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일단 그 특활비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고 지금 돈을 보냈다는 것은 공유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얻은 수익. 그러니까 여기에 뭐 신우석 씨도 동원이 되고 양인혜 씨도 동원이 되고 그 딸이 그 숙박업을 하는데 청와대의 현직 공무원들 물론 의공이죠.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서 다 해준 겁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 소유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를 보태서 문다혜 씨가 양평동 자택을 매입했다고 보고 이 집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변형된 범죄 수익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 자, 변형된 범죄 수익. 왜 그러냐면은 이 집을 사는 과정도 참 미스터리합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문다혜 씨 집. 서울에서 이제 살다가 서울 구기동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원래 서울 구기동 빌라가 서창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 이게 갑자기 서창호가 문다혜에게 정려를 합니다. 정려를 하고 나서 바로 팝니다. 문다혜가 팝니다. 5억 1천만 원, 5억 1천만 원에 팔고 태국으로 가죠. 그런데 2019년 5월 태국에서 양평동 집을 다세대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또 삽니다. 그러니까 5억 1천만 원에 팔아서 7억 6천만 원에 샀으니까 이제 2억이 어디 있으니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게 이상직에게 받은 월급 명목으로 받은 사실상 일은 안 하면서 그거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7억 6천만 원에 태국에서 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뭐 공유 숙박업 같은 것을 하죠. 나중에 이제 귀국해서 이 양평로 집에 안 들어가고 그건 숙박업을 해야 되니까는 문다혜는 청와대에 가서 이제 그 자녀와 같이 그 거주를 합니다. 그때 이혼을 했고. 자, 그런데 2019년 5월에 태국에서 이 지금 숙박업을 한다는 이 집을 7억 6천만 원에 샀는데 2020년 5월에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 사업 구역으로 이곳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랐겠죠. 그래서 2021년에 파는데 다시 또 9억 원에 매각을 해서 1억 4천만 원의 또 차익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제주 별장도 그렇고 이것도 참 미스터리한 일들인데, 물론 본인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뭐 사고 팔았으면은 그거 뭐라고 뭐 하겠습니까만은 이게 청와대 인력이 파견돼서 막 공유 숙박 사업을 하는데도 도와주고, 또 마치 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 서울시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수상한 돈 흐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조만간 검찰은 문다혜 씨를 소환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이재명 여러 가지 혐의들,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7개 사건에 11개 혐의. 자, 그런데 오늘 첫 구형에 나옵니다. 모든 재판 중에서 첫 구형. 오늘 드디어 나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이 사회명 톡 기사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오늘 결심 공판, 검찰 구형에 쏠린 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향후 이재명의 대선 출마 그리고 선거 비용 반환과 직결된 혐의인 만큼 검찰 구형에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 34부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인데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 변호인의 반대 신문, 검찰 구형이 때려지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최후 변론, 이렇게 재판을 계속 밀도 있게 오늘 하루 종일 진행이 됩니다. 통상 결심 공판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구형이 있고 나서 1심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선거법 1심 선고는 10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30일에는 이달 30일에는 위정교사 1심 위정교사도 구형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월 말에 1심 선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2년을 지금 꼬박 채웠죠. 중간에 뭐 강규태 부장판사가 못하겠다고 나가버리고 막 이런 적도 있습니다. 만일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돼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존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징역형 선고가 예상이 된다. 검찰에서는. 다만 재판부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을 하면, 오늘 아마 징역형을 구형을 할 텐데, 선고는 초범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를,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한다. 통상적으로는. 만약에 벌금형을 구형할 경우 이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 자, 그런데 징역형이면은 집행유예형 정도가 보통은 내려지는데, 다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뭐 징역형도 마찬가지고, 정당이 거의 해산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법적 안정성 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니까 이 판결에 따라서 그 민주당이 재정적으로 파산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제1야당이 파산하는 형량을 때리겠느냐. 뭐 이런 그 우려가 있는데,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민주당 재산 지금 당사 여의도 당사만 해도 450억짜리입니다. 이 434억 원 토해내야 되는데 450억짜리고 현금 자산이 한 4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파산하지 않으니까 선고를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장판사,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 오늘 구형이 나면은 이 형량을 정할 텐데, 1심. 한성진 부장판사는,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판사지만, 재판에서 정치적 성향은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분석을 해드렸고, 부장판사 외에 배석판사가 상당히 요즘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주심인 이학인 판사는 여성이죠. 여성 판사죠. 로스쿨 2기. 그러니까 상당한 법조 경력이 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판사로 간 거죠. 배석 판사인 박명 판사도 연수원 45기 상당히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한성진 부장판사 독단적으로 선고를 하지 못할 거다. 그 말씀은 들은 바 있고 또 여전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1심인 만큼 당장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이 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서 위정교사까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서 관심이 쏠린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시도하는 것이 탄핵 전국 조성입니다. 검사 탄핵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시동을 막 걸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쪽은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검찰입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을 했죠. 조선일보 사회면과 동아일보 정치면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숙제, 김여사, 문재인 가족, 이재명 대표 첫 과제는 정치권력 수사다. 그리고 특별수사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우정, 휘문고 후배 임명, 구성모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가의 건강을 흔드는 부패범죄, 문재인, 이재명 다 부패범죄죠. 경제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취임 일성과 함께 임기 2년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 자, 지금 검사 탄핵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여기에 맞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주지검은 문재인 옛사위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고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부인 김정숙 샤넬 자켓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고 또 전주지검은 문재인의 뇌물죄를 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조국 혁신당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갈 길이 험난하지만 어쨌든 이 문재인 가족,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반부패 부장의 휘문고 후배 구성모 검사를 임명을 해서 지금 체제를 완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도 지금 이재명과 같이 완벽한 사법비기에 몰려 있는데 어제 광주에 갔죠. 광주 비엔날레에 참석을 했고 또 어제가 9.19 평양 공도선언 6주년 그 기념식이 광주에서 있었는데 거기 문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임종석 문재인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일종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 통일 외치던 임종석, 2개 국가 수용, 그러니까 여당은 북한에 보조 맞추나 이렇게 비판을 했고 통일운동 외친 임종석, 5년 만에 통일 접자.
자, 왜 이렇게 갑자기 통일하던 임종석이 이제 통일은 접자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가는 겁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제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한 놈을 내려놓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말 밝힌 반통일 2국가 선언,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격이다 비판에 나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은 2019년 11월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정은의 말이 나오고 난 뒤에 통일은 접자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 반헌법적이죠. 통일을 접자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임종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이런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통일하지 말자니까 통일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헌법에는 이런 조항도 있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헌법 전문에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추진, 이것은 헌법 4조에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말대로 하려면 헌법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정은이 반통일 이 국가 선언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마디로 종북이라고 하죠. 종북. 자,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 톱 기사와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조선일보 톱 기사입니다. 용산 여당과 다른 추석 민심을 확인을 했다. 취임 2달을 맞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 사실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김건희 리스크 이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현장 방문한 것이나 또 최근에 어제 그제 계속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뭐 이것이 뭐 공작 차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빌미를 남겼죠. 텔레그램을 김영선 의원과 주고받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체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국을 하는데 거기 또 순방을 같이 가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여론이 싸늘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추락하는 것이죠, 지지율이. 자, 뭔가 전환점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당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을 꼭 장악을 해야 하나? 당은 이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견이 너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죠. 야당과 전투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비판로 있죠. 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 등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재명이 자기 살기 위해서 탄핵 정국을 조성할 텐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적임자다. 그래서 한동훈 등판론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요즘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이다만 먹고 살면 이재명 대표처럼 정치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이다 정치.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처럼 된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정치가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뭐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다도 정말 필요하죠.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좀처럼 풀리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대통령과 불편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당정 관계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너무 많이 불편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두 사람 관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중앙일보 사면기사입니다. 대통령 배웅 한동훈 24일엔 용산 만찬 윤한 터닝포인트. 어제 체코 공식 방문하기 위해서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입니다. 이 부부를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용산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취소가 됐었죠. 당정 지지율 동시 하락, 공멸 위기감. 그래서 대통령은 정진석 실장이 만찬 제안한 것을 수락을 했다. 그래서 여야 의정 협의체 핵심 의제가 될 듯하다.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그 문제. 자,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당정 시각차를 이번에는 좁혀야 된다. 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의 구형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보내드린 조간 닥풀이었습니다.